없어 그냥 앞에 안 보이죠. 제 의지대로 몸을 못 가눌 정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없이 늘어선 줄. 곧바로 열차가 들어왔지만 모두 탈 순 없습니다. 밀고 또 밀어보지만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밀어서 탔는데도 튕겨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보내야 돼요. 열차를 한 대 보낸 후 한산해지는가 싶더니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오전 8시를 막 넘긴 출근 시간대입니다. 서울 지하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다는 9호선 노량진역인데요. 지하철을 타보겠습니다. 더 탈 수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간신히 열차에 탔는데 열차 안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릴게요. 내릴게요. 두 번째로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해화역 구간. 이곳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열차 내부. 간신히 타긴 했는데 가방이 낀 채로 열차가 출발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지하철의 전체 이용 건수는 18억 8천 건. 일평균 이용 건수는 51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9호선, 4호선, 7호선 순으로 혼잡도가 높았고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승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정말 혼잡하기로 악명 높은 노선들이 이제 몇 곳 있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혜론 기자 이제 몸을 구겨서 타야 할 정도입니다. 문제의 지하철 노선들 직접 타봤는데 혼잡도 체감해 보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던가요? 네, 가장 혼잡한 건 그 9호선 급행 열차입니다. 네. 지난달 노량진역에서 동작역 구간의 최고 혼잡도는 198.3%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4호선 193.7%의 최고 혼잡도를 보였고 7호선이 160.9%로 뒤를 이었습니다. 열차 한 칸 기준 160명이 정원인데 이 혼잡률이 150%라면 240명, 200%는 320명 정도가 탔다는 겁니다. 네. 이 혼잡도가 130에서 150%가 되면 이동할 때 부딪힘이 있고 150%를 넘기면 이동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달 초 출근길에 9호선을 직접 탔는데 이 앞뒤로 빈틈이 없을 정도였다는 체험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숨쉬기 참 어렵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는데요. 이제 특히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주변에 키 큰 사람이 서 있거나 백팩을 메고 있는 경우가 좀 참 힘들거든요. 지혜로운 기자도 타보고 좀 많이 힘들었죠. 예,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타고 내리는 것도 제 의지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또 열차 안에서 이동은커녕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발이 붕 뜬 채로 밀리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다가 누구 하나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지하철 혼잡도 얘기할 때 요즘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노선이 있습니다. 수도권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인데 시민들이 호흡곤란에 호소할 정도로 혼잡도가 극심해서 서울시가 긴급 대책까지 마련에 나설 정도입니다. 서울에도 김포 골드라인과 비슷한 경전철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서울 경전철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에는 우이신설선, 신림선 이 두 개의 경전철이 있는데요. 네. 지난해 우이신설선의 최고 혼잡도는 154.2%였습니다. 같은 경전철인 신림선은 147%의 혼잡도를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경전철 상황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평일 기준 하루에 8만여 명이 이용하는 우이신설선. 강북구와 성북구를 지나 동대문구 신설동까지 이어지는 우이신설선입니다. 주량짜리 경전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중전철에 비해 내부가 좁습니다. 길이 28m의 작은 지하철에는
모두 174명이 탈 수 있습니다. 열량 기준 1,600명이 탈 수 있는 중전철과 비교하면 9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출발역인 북한산 우이역에서 열차를 탔습니다. 텅 비었던 열차 안은 어느새 콩나물 시루가 됐고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성신여대 입구역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안전요원이 막아세우지만 어떻게든 타보려는 승객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전철인 신림선은 열차 한편성당 3량, 정원은 158명입니다. 차량이 너무 작고 자동이다 보니까 사람이 잘 탔는데 막 다치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경전철은 규모가 작아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도심 곳곳을 누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김포 골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전철이 차체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이 됐을 때의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하거든요.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들로 꽉꽉 차는 경전철. 지난해 우이 신설선은 154.2%, 신림선은 147%의 혼잡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전철 동북선은 3년 후 개통을 앞두고 있고 강북구는 신강북선을 경전철 대신 중전철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지만 실현화 여부는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경전철 차량이 작으니까 이제 수용 인원도 적고 혼잡해지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사람 없이 무인으로 운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울 곳곳에서도 경전철이 이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외에도 실시 협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부선과 위례 신사선,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 면목선, 또 난곡선 등이 있습니다. 네. 경전철은 차체가 작고 또 짧아서 공사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공사 구간도 비교적 곡선 구간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전철을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교통 인프라를 건설할 때 좀 수요 예측을 아주 치밀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수요 예측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 수요 예측을 이제 하지만 출근 시간대에 사실 많이 혼잡한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제2의 김포 골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김포 골드라인 사태 이후 경전철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로 강북구는 우이 신설선 419 민주묘지역에서 7호선 상봉역까지 이 강북을 가로지르는 신강북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당초 경전철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최근 경전철이 아닌 중전철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선회했습니다. 네.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이 주변에 재개발 추진 지역이 많은 만큼 기존에 예측한 것보다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지역 여건상 일반 중전철이 다니기 어려운 곳들도 있고 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적자를 내면서 세금 먹는 함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경전철과 관련된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 열차를 좀 증량하고 편성횟수 늘리는 거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혼잡도가 높은 9호선의 경우는요. 올해 말 신규 전동차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초 추가 열차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앞당긴 거고요. 네. 2호선, 4호선, 7호선도 열차를 증편합니다. 여기에 출퇴근 시간대 8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내 표지와 바닥 유도선 등을 추가 설치해서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분리합니다. 네. 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하철 역사 내의 실시간 혼잡도를 측정할 방침인데요. 이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도 개통됩니다. 개화역에서 김포공항을 잇는 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되는데 네.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선 별도의 혼잡도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이런 거 말고도 지하철 노선을
연장한다든가 열차를 뭐 증량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많은 이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 의견도 우리 재롱 기자가 들어봤죠? 네, 우선 서울의 경우 지하철을 대체할 만한 버스와 같은 수단이 있고요. 네. 또 지하철 노선 곳곳에 환승역이 있어서 인파가 분산될 수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증편을 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시죠. 당장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버스 수요와 분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혼잡도 관리를 위해서 승객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일종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탄력 운영과 관련된 합의 혹은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식인 거죠. 실시간으로 위험도를 판단해서 너무 위험하다 할 경우에는 역사의 진입을 일시로 막는다든지 그다음에 뭐 해당 역을 스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지하철망이나 대중교통망에 대한 확장에 대한 것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개선하겠다는 것은 선거 때면 지자체장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내놓는 공약이기도 한데요. 다른 지역의 개발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혼잡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이 돼야겠죠. 지혜로운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